나는 한 손에 가죽 서류 가방을 든 채 지극히 평범한 검은색 H라인 스커트와 재킷 차림으로 회의실 문가에 서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위로 틀어 올렸고 귓불에는 회의실 조명 아래서 은은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걸려 있었다. 이 귀걸이에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 작은 장신구 하나가 이 회사의 한 분기 순이익과 맞먹는다는 사실을 말이다. 어느 부서 소속이죠? 의장석 근처에서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대표이사 자리 옆에는 지나치게 깊게 파인 넥라인에 빨간색 원피스를 도발적으로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손톱은 화려한 마젠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손에 서류철을 든 그 여자의 자세는 마치 자신이 이 방의 안주인이라도 되는 양 거만하기 짝이 없었다. 그녀는 나를 쓰레기 보듯 쳐다보고 있었다. 묻고 있잖아. 그녀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지며 귀를 찌를 듯 날카로워졌다. 여긴 도진홀딩스의 최고 경영진 이사회장이야. 말단 직원이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청소부라면 층을 단단히 잘못 찾았는데 회의실 안에는 20명이 넘는 최고위 임원들이 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나를 알아보고 순식간에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대다수는 정말로 나를 처음 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내 남편인 차도진은 나를 대중 앞에 나서는 것을 철저히 막았고 밖에서는 항상 자신이 미혼이라고 떠벌리고 다녔기 때문이다. 구석에 앉아있던 백발의 송학수 부사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백유라 비서실장, 그분은 함부로 대할 뿐이. 하지만 백유라라고 불린 여자는 송 부사장의 말을 거칠게 끊더니 10cm짜리 키리를 신고 내게 다가와 위아래로 훑어보며 쏘아붙였다. 내가 누군지 똑똑히 알려주지. 난 차도진 대표이사의 여자친구이자 이 회사의 미래 안주인이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미래 안주인의 권한으로 선언하는데 너 해고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요한 눈으로 그녀를 응시했고 내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을 뿐이다. 그 미세한 비웃음이 그녀의 신경을 긁었다. 그녀는 확 뒤돌아보며 임원들을 향해 소리쳤다. 다들 보셨어요? 이제 별 쓰레기 같은 것들이 이사회장까지 기어들어 오네요. 보안팀 어딨어? 당장 보안팀 불러서 끌어내. 백유라 실장 이름으로. 참다 못한 누군가가 입을 열었다. 일단 차도진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는 게 대표님은 곧 오실 거야. 대표님이 내게 회의 준비를 일임하셨어. 그녀는 턱을 치켜들며 기고만장하게 선언했다. 오늘 이 사회는 내가 다 결정해. 남편이라는 단어가 평온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귀에 거슬렸다. 나는 태연하게 의자를 빼서 자리에 앉았다. 감히 그 자리에 앉아? 백유라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내 말 못 들었어? 넌 해고라고, 당장. 나는 천천히 그녀와 눈을 맞췄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회의실 안에 또렷하게 꽂혔다. 나를 해고하겠다고요. 확실합니까? 다시. 그녀는 옆에 앉은 인사팀 상무의 손에서 조직도를 확 낚아챘다. 너 이름이 뭐야? 내가 당장 인사팀에 지시해서 퇴직금 한 푼 없이 쫓아내줄 테니까. 사규 위반 및 무단 침입으로 말이야. 나는 등바디에 편하게 기대며 나른하게 말했다. 좋아요. 그럼 일단 해고, 통지서부터 출력해서 회사법인 인감부터 찍어오시죠. 구경이나 해보게. 회의실에 죽은 듯한 정적이 감돌았다. 이 여자의 반응은 뭔가 잘못되어 있었다. 보통 해고를 당하는 사람은 화를 내거나 당황하기 마련인데 나는 너무나도 평온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백유라도 그 서늘함을 느꼈지만 이내 오만한 표정을 되찾았다. 내가 못할 줄 알아? 난 회사의 모든 인감에 접근할 권한이 있어. 그녀는 문 쪽을 향해 소리쳤다. 김대리, 당장 인감 가져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며 내 남편 차도진이 들어왔다. 맞춤 제작된 짙은 차콜 그레이 수트를 입은 그는
188cm의 훤칠한 키 덕분에 어디서든 눈에 띄었다. 날렵하고 잘생긴 이목구비에 손목에는 서울 외곽의 고급 전원주택 한 채 값과 맞먹는 한정판 파텍 필립 시계가 빛나고 있었다. 그는 늘 그렇듯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들어왔지만 나를 발견한 순간 그 미소는 돌처럼 굳어버렸다. 그의 목을대가 크게 꿀꺽 움직였으나 입 밖으로는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나는 완벽한 무관심으로 마치 길거리의 타인을 보듯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저 여자는 그의 경직된 상태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백유라는 차도진에게 달려가 그의 팔짱을 끼고 몸을 밀착시키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오빠, 왔어? 마침 회의실에 무단으로 기어들어온 건방진 기집애 하나를 처리하고 있었어. 1분만 기다려. 내가 싹 다 치워버릴게. 차도진은 얼음상처럼 굳어버렸다. 나는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이거나 그가 이빨 사이로 짓씹듯 속삭였지만 백유라는 오히려 팔짱을 더 꽉 끼며 의기양양하게 나를 쳐다봤다. 들었지? 우리 오빠가 너 알아서 처리하래. 보안팀에 끌려가서 개망신당하기 전에 지금 내 발로 나가는 게 좋을걸? 나는 미소 지었다. 아주 가벼운 미소였지만 그 미소를 본 차도진의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다. 그는 내 그 표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3년 전 나는 저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혼전 계약서에 서명하게 했다. 2년 전 저 미소를 지으며 이대 주주가 자발적으로 의결권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이사회에서 저렇게 웃었을 때 3명의 부사장이 단칼에 모가지를 맞았다. 백유라 비서실장. 마침내 내가 입을 열었다. 고저없는 평탄한 목소리였지만 모두의 귀에 꽂혔다. 본인이 대표이사의 아내가 될 사람이라고 했죠. 묻겠습니다. 당신 이름이 가족관계 증명서에 올라가 있습니까? 백유라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이내 코웃음을 쳤다. 아직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도진 오빠가 나만 사랑한다는 건 온 회사가 다 알아. 우린 벌써 2년이나 만났고 내가 회사의 모든 일에서 오빠를 내조하고 있어. 내가 안주인이 아니면 누군데? 설마 너야? 회의실 어딘가에서 누군가 헉하는 숨을 들이켰다. 나를 알아본 송 부사장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치마의 주름을 반듯하게 펴고 한 걸음씩 백유라에게 다가갔다.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철저히 계산된 듯 정교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임원들의 심장에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회사의 모든 일에서 대표를 내조한다고 했습니까? 나는 그녀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키는 내가 3cm 정도 작았지만 내 뿜어내는 기백에 눌린 그녀는 반사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럼 도진홀딩스의 최대 주주가 누군지 알겠군요? 당연히 도진 오빠지. 오빠가 지분 40%를 가지고 있잖아. 백유라가 고집스럽게 턱을 치켜들었다. 나머지 60%는 자잘한 개미 투자자들이 나눠 갖고 있고, 근데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가볍게 툭 던졌다. 그것은 주주 명부 사본이었다. 거기에는 내가 이 회사의 지분옷이 빌%를 소유하고 있다고 검은 잉크로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 60% 중에서 내 목소리는 마치 일기예보를 읽듯 건조했다. 51%가 내 겁니다. 순식간에 회의실이 수군거리는 소리로 폭발했다. 백유라의 얼굴은 1초 만에 시체처럼 창백해졌다. 그녀는 획 고개를 돌려 차도진을 보았다. 오빠, 저 여자 누구야? 저 여자 대체 누구냐고. 차도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가 무언가 말하려 입을 벌렸지만 얼음장같이 차가운 내 시선이 2개의 칼날처럼 그를 꿰뚫어 제자리에 못 박았다. 그는 앓는 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말해봐. 백유라가 패닉에 빠져
그의 소매를 흔들었다. 누구냐고? 오빠 전 여친이야. 말해. 나는 이 총극을 지켜보면서도 마음에 한치의 동요조차 잃지 않았다. 그저 과거에 내가 얼마나 눈이 멀었으면 저런 인간을 선택했을까 하는 한심한 뿐이었다. 차도진 대표이사. 내가 직함을 부르자 회의실 안의 모든 이가 서늘한 거리감을 느꼈다. 당신 비서가 내가 누군지 묻고 있네요. 대답해주지 않겠습니까?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모래를 삼킨 듯 쇳소리가 났다. 지윤아, 설지윤 의장님. 백유라의 두 눈이 한개까지 커졌다. 무언가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그녀는 두 걸음이나 비틀거리며 물러났다. 설지윤, 당신이 그 설그룹의 설지윤이라고요? 나는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가 앉아 다리를 꼬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우아하게 얹었다. 마치 왕좌에 앉은 여왕 같았다. 백유라 실장도 내 이름은 들어본 모양이군. 그녀는 경악에 빠져 있었다. 모를 리가 없었다. 3년 전 설그룹의 외동딸인 내가 막대한 자본과 인맥을 싸들고 차도진의 회사에 합류하여 이류 기업에 불과했던 이곳을 업계 1위로 탈바꿈시킨 전설은 여의도 증권가와 재계의 상식이었다. 도진홀딩스의 현재 위상이 단상에 서 있는 저 남자가 아니라 그 뒤에 서 있는 여자 덕분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았다. 그런데 백유라는 입사 첫날부터 자신을 미래의 사모님으로 포장하며 인사팀을 압박해 단순 비서였던 자신의 직급을 대표이사 특별보좌관으로 바꾸게 했다. 그녀는 자신이 황금 동아줄을 잡았다고 착각했지만 그 동아줄의 뿌리를 단단히 쥐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말도 안 돼. 백유라가 더듬거리며 속삭였다. 오빠가 분명 당신은 회사 일에 전혀 관여 안 하는 멍청한 전업주부라고. 우리랑은 아예 다른 세상에서 쇼핑이나 하며 사는 여자라고 했단 말이야. 나는 남편을 향해 고개를 까딱였다. 차 대표, 내가 전업주부라. 그의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다른 세상에서 산다고 했습니까? 나는 말을 이었다. 그럼 하나 물어보죠. 지난달 회사 계좌에서 투자 손실액 명목으로 빠져나간 30억 원. 내가 직접 감사를 돌려보니 그 돈으로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백유라 씨 명의로 한강뷰 고급 빌라를 매입했던데 이것도 각자 다른 세상에서 사는 방식의 일환입니까? 백유라의 얼굴은 이제 창백한 것을 넘어 잿빛이 되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턱 밑까지 다가가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당신 목에 걸린 그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차도진이 생일 선물로 줬다고 떠벌리고 다녔다죠? 그 결제 대금도 회사 법인카드로 나갔더군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압니까? 그 전표의 최종 승인권자가 바로 나였다는 사실이지. 백유라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내 목소리는 한겨울의 칼바람처럼 싸늘했다. 백유라 실장, 당신이 여기서 일한 지 2년이지. 난 당신의 매달 급여 명세서를 전부 확인했어. 당신이 법인카드로 긁은 밥값, 커피값, 영수증 하나하나가 다 내 결제선을 거쳤다고. 당신이 대표이사의 안주인 행세를 하고 다닐 때 그 안주인의 사치스러운 씀씀이가 도대체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는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나? 그녀는 물 밖으로 내던져진 붕어처럼 입만 뻐끔거릴 뿐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회의실 안은 무덤처럼 고요했다. 나는 남편을 향해 몸을 돌렸다. 차 대표, 회의 시작하시죠. 백유라는 발의 납덩이라도 매단 듯 그 자리에 얼어붙어 1mm도 움직이지 못했다. 20명의 임원들 중 감히 숨소리를 내는 사람조차 없었다. 그들의 시선은 나와 차도진 그리고 백유라 사이를 분주하게 오갔다. 마치 재벌가의 치정이 얽힌 인류 막장 드라마를 일열에서 직관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마침내 차도진이 움직였다. 그는 백유라가 잡고 있던 팔을 거칠게 뿌리치고 내게 두 걸음 다가왔다. 그의 경악 어린 표정은 어느새 비굴하고 아첨하는 미소로 바뀌어 있었다. 지윤아, 내 말 좀 들어봐. 유라가 오해를 좀 한 모양인데 다, 얼마나 다정하게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는 그를 올려다보며 날씨를 얘기할 때나 쓸 법한 건조한 톤으로 대꾸했다. 그래서요? 그가 헛기침을 했다. 바로 그 순간 넋이 나가 있던 백유라가 정신을 차린 듯 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더니 내게 소리쳤다. 설지윤 의장님,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최대 주주면 다예요? 오빠랑 저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당신은 그저 돈만 있을 뿐이잖아. 돈으로 사람 마음을 살 수 있을 줄 알아요? 나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내 앞에 보고서 페이지를 넘기며 무심하게 물었다. 백유라 실장, 당신 월급 누가 줍니까? 그녀가 멈칫했다. 당신 기본급이 연 8천만 원. 거기다 보너스와 인센티브를 합치면 대략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 가져가겠군요. 나는 서류의 숫자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그 돈은 회사 계좌에서 나가고 회사 자금의 51%는 내 돈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매달 월급 중 절반 이상은 내가 주고 있다는 뜻이죠. 백유라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렸다. 나는 서류철을 덮었다. 내 돈으로 내 남편의 상간녀를 먹여 살리고 있었네. 백유라 실장, 우리 둘 중에 누가 더 멍청한 것 같습니까? 회의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참지 못하고 푹하고 신경질적인 헛웃음을 흘렸다. 백유라는 분노로 파들파들 떨었다. 그녀는 내게 삿대질을 하며 꽥 소리를 질렀다. 당신이 뭔데? 날 이렇게 모욕해! 그깟 더러운 돈 좀 있다고 신이라도 된 것 같아? 오빠는 당신을 눈꽃만큼도 사랑하지 않아. 오빠가 나한테 직접 다 말했어. 당신이랑 각방 쓴 지 오래됐고 당신은 일밖에 모르는 피도 눈물도 없는 기계 같은 여자라고. 여자로서의 매력이라곤 쥐뿔도 없다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회의실에는 귀가 멍해질 정도의 정적이 맴돌았다. 차도진의 얼굴은 분필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가 확 돌아서서 백유라를 향해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입 닥쳐! 하지만 구석에 몰린 백유라는 멈출 줄 모르고 그동안 쌓아둔 도끼를 뿜어냈다. 내가 왜 닥쳐? 다 사실이잖아. 오빠가 그랬지? 저 여자는 성질 더러운 마녀라고. 하루빨리 이혼하고 싶은데 재산 분할 때문에 꾹 참고 시간 끄는 거라고 했잖아. 명의만 다 돌려놓으면 저 여자 당장 빈털터리로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 거라고 오빠 입으로 똑똑히 말했잖아. 그만해. 차도진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콱 내리쳤다. 찻잔이 받침 위에서 요란하게 튀어올랐다. 나는 미동도 없이 앉아 그의 분노와 백유라의 발악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내 속에서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상처받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제는 아무래도 상관없어졌다. 3년 전 결혼할 때만 해도 나는 내가 사랑을 선택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사랑이란 경영권 방어 지분보다 훨씬 더 믿을 게 못 되는 얄팍한 것이었다. 백유라 실장. 내가 조용히 부르자 그녀의 날카로운 악쓰기가 단번에 멈췄다. 할 말 다 끝났습니까? 끝났으면 나가주세요. 지금부터 최고 경영진 이사회입니다. 내가 왜 나가요? 그녀가 고집스럽게 목을 뺐다. 난 대표이사 특별보좌관이에요. 이사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다고요? 나는 시선을 돌려 인사팀 상무를 보았다. 최상무, 특별보좌관, 임명 발령품이서 누가 결제했습니까? 최상무는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다. 그게 차도진 대표님께서 구두로 지시하신 사안이라. 아직 공식 발령 공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저 직원의 직급은
여전히 일반 비서진이라는 뜻이군요. 일반 비서가 최고 임원진 이사회에 참석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가에 서 있는 보안 팀장을 보았다. 강 팀장님, 수고스럽겠지만 백유라 씨 좀 밖으로 안내해 주시죠. 이사회장엔 외부인 출입 금지입니다. 강 팀장은 문턱에서 우물쭈물하며 반사적으로 차도진의 눈치를 살폈다. 차도진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는 지씹듯 말했다. 지훈아, 꼭 이렇게까지 사람을 망신줘야 속이 시원하겠어?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너무나도 평온한 내 눈빛에 그는 덜컥 겁을 먹었다. 차 대표, 나는 이 회사의 이사회 의장입니다. 철저하게 회사 정관에 따라 움직이고 있죠. 대표이사께선 정관 따위는 무시해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반박할 말이 없었다. 그 누구보다 정관을 잘 아는 사람은 바로 그 자신이었다. 나는 지분 51%를 가진 절대적 지배주주였다. 내 한마디가 곧 회사의 최종 판결이었다. 일개 비서를 내쫓든 대표이사를 날려버리든 나에게는 그저 말 한마디면 족한 일이었다. 대표가 자신을 지켜주지 못할 거란 걸 깨달은 강 팀장이 백유라에게 다가갔다. 저기요, 나가시죠. 백유라는 눈을 부릅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차도진을 노려보았다. 오빠, 저 사람들이 나한테 이러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오빠 남자 맞아? 차도진은 시선을 피한 채 꿀먹은 벙어리처럼 서 있었다. 백유라가 발악하며 소리쳤다. 어젯밤 침대에서는 완전 딴소리 했잖아. 나밖에 없다고, 저 마녀 같은 년은 내 발끝에도 못 미친다고, 당장 이혼하고 나랑 결혼할 거라고 했으면서 지금은 왜 혀를 쏙 빼물고 쥐죽은 듯이 서 있어. 서류를 뒤적이던 내 손이 1초간 멈췄다. 마녀라, 내 나이 28. 나는 재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능력 있는 여성 기업인 중 하나로 손꼽힌다. 저 백유라라는 여자는 지금 자신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듯했다. 나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지시했다. 강 팀장, 저 백유라 씨가 계속 버티면 법무팀 부르세요. 비공개 이사회 무단 침입 및 업무 방해로 경찰에 고발 조치합니다. 아, 하는 김에 어젯밤 회사 지하 주차장과 엘리베이터 CCTV 복사해서 차 대표님이 정확히 몇 시에 어디서 누굴 만났는지도 확인해서 증거로 첨부하고요. 백유라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차도진 역시 마찬가지였다. 회사 로비, 주차장, 엘리베이터엔 전부 CCTV가 깔려 있다. 그 영상을 까보면 차도진이 백유라의 유엔빌리지 지표 충수를 눌렀다는 완벽하고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나올 터였다. 그만해. 차도진이 마침내 폭발하며 백유라를 향해 삿대질을 했다. 당장 꺼져! 그의 고함에 그녀는 온몸을 움찔했고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오빠가 나한테 소리친 거야. 감히 나한테 소리를 질러? 어제는 50억짜리 요트 사준다고 입에 발린 소리 하더니 오늘은 나를 헌신짝처럼 버려? 꺼지라고. 그의 짐승 같은 포효가 층 전체를 울렸다. 백유라는 결국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오열하며 회의실을 뛰쳐나갔다. 육중한 문이 쾅 닫히고 방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차도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넥타이를 고쳐 매며 임원들을 향해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약간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자, 회의 계속하시죠. 그가 의장석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차 대표, 내 목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다. 본인 자리도 아닌데 어딜 앉으시려고.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테이블 상석은 이사회 의장의 자리였다. 그는 지난 3년간 그 자리를 독차지해 왔다. 그런데 지금 내가 그에게 의자를 잘못 찾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석으로 걸어가 양손으로 테이블을 짚고 참석자들을 한 명 한 명 눈에 담았다.
오늘 이사회는 최대 주주인 제가 소집한 임시이사회입니다. 주주로서 몇 가지 중대 사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차도진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나는 메인 의자를 빼고 태연하게 그곳에 앉았다. 3년 만에 앉아보는 자리였다. 그와 결혼하며 나는 자발적으로 경영권을 넘기고 최대 주주라는 타이틀만 남긴 채 기꺼이 그의 뒤에 숨은 그림자가 되어 주었다. 나는 그게 부부의 결속이라 믿었다. 그가 내 희생에 감사할 줄 알았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내 권력과 내 돈을 가로채 상간녀들에게 퍼붓고 나를 마녀라고 부르는 모욕뿐이었다. 나는 속으로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내 가치를 모른다면 전부 다 회수할 수밖에. 첫째, 내 목소리는 명료하고 단호했다. 오늘부로 우리 회사에 전면적인 특별 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지난 3년간의 모든 대규모 지출, 고정자산 매입, 외부 투자, 최고 경영진의 보수 및 법인카드 지출 결의서 전부를 바닥부터 다시 샅샅이 뒤질 겁니다. 그의 두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지난 3년 동안 그가 회사 계좌에서 빼돌린 돈은 그 자신조차 정확한 액수를 모를 만큼 막대했다. 백유라를 위해 산 아파트, 외제차, 보석류, 그리고 유흥비, 정체불명의 유령 투자 프로젝트들. 파헤치기 시작하면 단 하나의 감사도 무사히 통과하지 못할 게 뻔했다. 둘째, 내가 말을 이었다. 오늘부로 최고위 임원진의 인사는 반드시 이사회 투표를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두 임명이나 개인적인 약속은 전면 무효화합니다. 이는 백유라의 특별 보좌관, 직위에 대한 직접적인 사형 선고였다. 그리고 셋째,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잠시 뜸을 들였다. 현재 당사의 대표이사는 중대한 재무비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대표이사의 모든 서명 권한 및 결재권을 즉시 정지합니다. 그가 스프링처럼 튀어올랐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귀로 들은 그대로입니다. 나는 서류철을 테이블 위로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차도지는 마치 거인 앞에 선 난쟁이처럼 쪼그라든 모습이었다. 회의실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다. 그는 테이블에 두 손을 짚은 채 코너에 몰린 짐승처럼 서 있었다. 완벽한 포커페이스로 상석에 앉아있는 나를 보며 그는 원초적인 공포를 느꼈다. 내가 너무나도 대단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이었다. 3년 전 성실한 중소기업 사장에 불과했던 그는 내 돈과 인맥을 발판 삼아 호화로운 재벌 흉내를 내는 망나니로 변모했다. 내가 그 기반을 빼버리면 그에게 남는 것은 껍데기뿐이었다. 지윤아, 그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우리 좋게 좋게 얘기하자. 임원들 다 있는 데서 이렇게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 다들 내보내고 부부끼리 오붓하게 얘기 좀 하자고. 나는 그를 훑어보았다. 차 대표, 여긴 이사회장입니다. 집이 아니에요. 사적인 이야기는 회의 끝나고 하죠. 그 전에 나는 내 앞에 파일을 펼쳤다. 지난달 지출된 30억 원. 도대체 무슨 명목인지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해명해 보시겠습니까?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30억. 백유라에게 사준 유엔빌리지 고급 빌라 대금이었다. 그는 외부 투자 손실로 서류를 완벽하게 꾸며놨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내가 이미 그 꼬리를 잡았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의 뇌가 한계치를 넘어 고속으로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 돈, 그 돈은 내가 직접 기획했던 프로젝트에 투자했다가 엎어지는 바람에 유라? 아니, 백 실장이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백 실장이라. 나는 얼음장 같은 눈을 치켜떴다. 차 대표. 근무 시간에 비서를 직함도 없이 그냥 성으로만 부르십니까? 사규가 어떻게 되어 있죠?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애칭이나 부적절한 호칭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결제한 사규 아닙니까? 그가
헛기침을 삼켰다. 자리에 앉아있던 임원들이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여우 같은 임원들은 이미 바람의 방향이 어디로 바뀌었는지 정확히 읽어냈다. 예전에 나는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기에 그가 이 회사의 무소불위 폭군으로 군림할 수 있었지만 이제 진짜 주인이 등판했으니 그는 뼈 한 조각 남기지 않고 털릴 운명이었다. 송학수 부사장이 가장 먼저 손을 들었다. 의장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최근 재무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영업이익률은 곤두박질 치는데 임원 판공비와 판관비는 기형적으로 급증했죠. 이건 분명 누군가의 배임 행위입니다. 재무 담당 최고 책임자 CFO도 고개를 거세게 끄덕였다. 의장님의 결정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강도 높은 전면 감사가 필수적입니다. 차도진은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굽신거리며 아부하던 인간들이 1초 만에 돌변하는 모습을 보며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입도 뻥긋할 수 없었다. 전원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나는 서류처를 덮었다. 결정됐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3일 회계법인 감사팀이 투입될 겁니다. 전 임원진은 감사에 조건 없이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여기엔 차도진 대표이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나는 마지막 문장에 특별히 힘을 주어 말했다. 그것은 그의 심장에 꽂히는 예리한 비수였다. 그는 턱관절이 으스러져라 이를 꽉 물었다. 이마에 핏줄이 툭 튀어나왔다. 하지만 그가 뭘 어쩔 수 있단 말인가? 내 손엔 51%의 지분이 있었다. 내가 감사를 지시하면 그걸로 끝이었다. 이 회사에서 진짜 권력은 바로 나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백유라 씨의 채용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의 심장이 다시 한번 덜컹 내려앉았다. 백유라 씨가 입사한 지 2년. 단순 안내 데스크 알바에서 정규직 비서로 그리고 스스로 칭하고 다니는 특별 보좌관 자리에 오르기까지 단 한 번의 정식 인사고과나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군요. 나는 최상무를 쳐다보았다. 최상무, 대체 저 여자를 누가 채용한 겁니까? 최상무는 셔츠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다. 그게 차도진 대표님께서 직접 특별 채용하라고 지시하셨고 승진 역시 대표님께서 구두로 전결 처리하셨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 뒤 남편에게 시선을 돌렸다. 차 대표, 채용 규정은 당신이 직접 승인한 문서입니다. 거기엔 채용과 승진은 반드시 인사팀의 객관적 평가를 거쳐 임원진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만든 룰을 당신 스스로 짓밟았군요. 변명해 보시죠.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좀도둑처럼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지기를 반복했다. 그는 한참 입을 벙긋거리다. 간신히 핑계를 짜냈다. 난 유라가 능력이 뛰어나서 흔치 않은 인재라 예외적으로 특진시킨 거야. 룰은 종이 쪼가리일 뿐이고 사람은 살아 움직이는 거잖아. 회사가 혁신하려면 틀에 박힌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인재라. 나는 비웃었다. 어디 이름 모를 지잡대 학점은행제 출신에 우리 회사 오기 전엔 중소기업 프론트 데스크에서 방문증 끊어주던 게 경력의 전부인 사람을 지난 2년간 그 대단한 인재가 완수한 프로젝트가 단 한 개라도 있습니까? 지난달 그 여자가 담당했던 비품 구매 건은 시중가보다 무려 30%나 비싸게 뒷돈 주고 결제됐더군요. 이걸 당신은 흔치 않은 인재라고 부릅니까? 그는 할 말을 잃었다. 백유라의 무능함은 그가 제일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예쁘장하게 꾸미고 아양 떠는 것밖에 모르는 빈 깡통이었다. 애초에 그가 그녀를 옆에 둔 이유는 업무 능력 때문이 아니었으니까. 자, 대표. 내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다. 임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귀를 기울였다. 당신은 저 여자의 성과가 지금의 직급과 연봉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저렇게 특별 대우를 해줘야만 하는 은밀하고 사적인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돌직구였다. 너무나도 직설적이라 피해갈 구멍조차 없는 완벽한 일격. 그는 제자리에 서서 파들파들 떨리는 입술로 간신히 짜내듯 말했다. 지윤아, 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원하는 거? 나는 그 문장의 터무니없음을 곱씹듯 천천히 반복했다. 그건 내가 물어야 할 질문 같은데 내 눈을 피해 상간녀를 먹여 살리고 회사법인 자금으로 강남의 아파트와 외제차를 사다 바치고 그 상간녀가 내 회사 한복판에서 사모님 행세를 하도록 방치해놓고 당신이 나한테 원하는 건 대체 뭡니까? 그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한 달 전 백유라가 인스타그램에 둘의 럽스타그램 사진을 올리겠다고 졸랐던 것을 떠올렸다. 그는 허락했다. 수많은 직원들이 그 사진을 보았고 모두가 백유라를 진정한 안주인이라 여겼다. 그는 굳이 정정하지 않았다. 그녀의 얄팍한 허영심이 그의 알량한 자존심을 채워주었기 때문이다. 남들 위해 군림하며 숭배받는 그 알량한 권력욕이 너무나도 달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뼈저리게 잊고 있었다. 나는 평범한 조강지처가 아니다. 언제든 손가락 하나 까딱해서 그를 길거리의 거지로 전락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지배자라는 사실을. 지훈아, 내가 잘못했어. 그는 마지막 남은 알량한 자존심마저 내던졌다. 목소리엔 징징거리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다. 내가 진짜 죽일 놈이야. 다 그 여자가 날 꼬신 거야. 지가 먼저 들이댔다고.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순간의 유혹을 못 이겼어.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건 너 하나뿐이야. 맹세해. 내 마음은 한 번도 변한 적 없어. 나는 그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다. 내 눈에는 분노도 슬픔도 그 어떤 미세한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이 완벽한 평온함이 어떤 히스테리보다도 그를 더 공포스럽게 만들었다. 차 대표, 당신은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내가 그래, 알았어 하고 용서할 줄 알았습니까? 모든 죄를 백유라 탓으로 돌리면 내가 아, 그렇구나 하고 믿어줄 줄 알았어요? 당신은 정말로 내가 당신의 알량한 외도 따위에 상처받고 슬퍼할 거라 생각합니까? 그는 막 연자실했다. 당신이 하반신을 어디다 함부로 굴리든 난 털끝만큼도 관심 없어. 내 목소리는 죽은 사람처럼 싸늘했다. 내가 빡친 이유는 당신이 내 회사 돈으로 룸살롱 마담 같은 년을 스폰해주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야. 그 30억. 그건 내 개인 돈이 아니라 법인 자금이고 그중 51%는 내 피 같은 돈이야. 내 돈을 훔쳐서 네 창녀 스폰 비용으로 쓰면서 그게 도둑질이라는 자각조차 없었나? 그의 무릎이 마침내 완전히 꺾였다. 그는 테이블 끝을 부여잡고 스르르 미끄러지듯 주저앉더니 이내 대리석 바닥에 쿵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다. 회의실의 모든 이들이 경악에 차숨을 멈췄다. 1000억대 자산가로 칭송받던 기업의 대표이사가 20명의 부하 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다. 지윤아, 제발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그는 무릎스 꿇은 채 오열하기 시작했다. 눈물이 볼을 타고 뚝뚝 떨어졌다. 내가 다 잘못했어. 2번 다시. 안 그럴게.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감사도 내 맘대로 해. 전부 협조할게.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야. 이 일만은 제발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해줘. 제발. 나는 바닥을 기어다니는 그를 마치 기생충 보듯 내려다보았다. 이 더럽게 오열하는 남자가 한때 내가 가족들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선택했던 남자라니? 결혼식 날 내 손을 잡고 평생 나만 사랑하고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그 남자라니. 내 뒷바라지로 대표 자리에 오르자마자
딴 년들과 뒹굴며 나를 마녀라 조롱했던 바로 그 벌레 같은 인간. 나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너무나도 옅어서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였지만 그 미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한기의 회의실의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는 듯했다. 차 대표, 지금 바닥을 박박 끼고 있는 꼴이 아주 볼만하네요. 남들이 보면 내가 의장으로서 당신을 핍박하는 줄 알겠습니다. 그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굳어버린 채 감히 숨도 크게 쉬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대신 임원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오늘 이사회는 여기까지입니다. 각 부서 임원들은 즉시 감사 준비에 돌입하세요. 해산. 그 말을 남긴 채 나는 서류 가방을 챙겨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내 플랫슈즈가 복도 대리석에 부딪히며 내는 또각또각 소리가 그의 심장에 장송곡처럼 울려 퍼졌다. 복도로 나오자 이미 구경꾼들로 인산이 내었다. 소문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내가 회의실에 들어간 지 20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층 전체가 발칵 뒤집혀 있었다. 타 부서 직원들은 볼일이 있는 척 복도를 서성거리며 세기의 구경거리를 탐욕스럽게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나타나자 모세의 기적처럼 홍해가 갈라지듯 사람들이 길을 텄다. 감히 나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타는 듯한 호기심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나는 완벽하게 꼿꼿한 허리와 살짝 치켜든 턱을 유지하며 태연하게 복도를 걸어갔다. 내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아우라에 사무실 안에서 몰래 염탐하던 자들은 지레 겁을 먹고 책상 밑으로 숨어들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나는 1초간 멈칫했다. 그 안에는 백유라가 있었다. 아마도 1층 로비에서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다 나타나지 않자 다시 올라가려던 참이었을 것이다. 눈물에 아이라인이 다 번져 너구리처럼 검은 얼룩이 졌고 마스카라가 뺨을 타고 흘러내려 처참한 몰골이었다.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짐승을 만난 초식동물처럼 몸을 움츠리며 엘리베이터 구석으로 바짝 붙었다. 나는 묵묵히 걸어 들어가 지하 주차장 버튼을 눌렀다. 문이 천천히 닫히고 이 좁고 밀폐된 공간에 우리 둘만 남게 되었다. 백유라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녀의 눈동자는 층수가 바뀌는 숫자판에 미친 듯이 고정되어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제발 더 빨리, 미친 듯이 빨리 내려가기만을 기도하는 표정이었다. 백유라 실장. 내가 불쑥 정적을 깼다. 그녀의 어깨가 펄쩍 뛰었다. 아까 회의실에서 말했죠. 차도진이 나랑 이혼하고 당신이랑 결혼할 거라고. 그게 사실입니까? 그녀는 아래 십수를 꾹 깨문 채 묵비권을 행사했다. 네, 아니오로만 대답해.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마지막 남은 쥐똥만 한 용기를 쥐어짜 내 쏘아 붙였다. 네, 그래서? 오빠가 그랬어요. 당신은 돈 빼면 시체라고. 당신 옆에선 숨이 막혀서 얼어 죽을 것 같은데 내 옆에 있으면 너무 따뜻하다고. 난 오빠가 원하는 걸 다 줄 수 있다고요? 나는 피식 헛웃음을 흘렸다. 그가 원하는 거? 예를 들면 퇴근 후 피로를 풀어주는 헌신적이고 다정한 위로, 뭐 그런 거? 백유라는 입을 다물었다. 내 눈빛이 너무나도 고요했기 때문이다. 그 고요함이 그녀를 서커스단의 우스꽝스러운 광대로 만들어버렸다. 나는 핸드백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그녀의 가슴팍으로 불쑥 내밀었다. 내 담당 변호사 명함입니다. 조만간 아주 절실하게 필요할 테니 잘 보관해 두시죠. 백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다. 거기엔 법무법인 태경, 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권태경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 뜻입니다. 띵! 소리와 함께 주차장에 도착했고 나는 내리기 직전 고개를 돌려 그녀에게 선고를 내렸다. 차도진 명의로 된
모든 자산, 그리고 회사 돈으로 당신에게 사준 유엔빌리지 그 아파트는 전부 부부 공동재산 및 사해행위, 채권자를 해야 하는 재산 처분에 해당합니다. 나는 언제든 내 돈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걸 수 있고 승소율은 100%죠. 그렇게 되면 당신은 당장 내일이라도 한강 다리 밑에서 박스 덮고 자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백유라의 얼굴은 이제 하얀색을 넘어 투명해질 지경이었다. 그러니까 짐 쌀 준비나 하시죠. 내 변호사가 아주 친절하게 압류 딱지를 붙여줄 테니. 그 말을 남기고 나는 엘리베이터를 나섰다. 백유라는 넋이 나간 채 닫히는 문 사이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문이 닫혔다 다시 열리고 또다시 닫히기를 반복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했다. 회사 로비 밖으로 나오자 기사가 대기시켜 놓은 내 차가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묵직하고 우아한 검은색 제네시스 G90 리무진. 번호판에는 7777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이런 VIP 번호판을 달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재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다. 로비 앞 보안 요원들이 나를 보자마자 일제히 군기 바짝 든 자세로 90도 폴더 인사를 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나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차에 막 오르려는 찰나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지윤아, 잠깐만. 차도진이 회전문 밖으로 뛰쳐나왔다. 재킷은 반쯤 벗겨져 있고 완벽했던 포마드 헤어는 까치집처럼 엉망이 된 세상에서 가장 찌질하고 비참한 몰골이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내 차 앞을 가로막았다. 지윤아, 우리 제발 얘기 좀 해. 응? 제발. 나는 묵묵히 그를 내려다보았다. 내가 다 잘못했어. 진짜야. 내가 개새끼야. 그의 목소리는 애원을 넘어 구걸에 가까웠다. 근데 너 나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 우리 부부잖아. 집안일은 집에서 조용히 해결할 수 있잖아. 왜 회사에서 사람을 이렇게 매장시켜? 이러면 너한테도 나한테도 좋을 거 하나 없잖아. 좋을 거 하나 없다. 나는 그의 말을 차갑게 되씹었다. 네가 룸살롱 마담 같은 년들 치마폭에 쌓여 놀아날 때 그게 누구한테 좋을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나? 내 피 같은 회사 자금을 빼돌려 그년들한테 한강뷰 아파트를 사다 바칠 때 그게 누구한테 이득이 될지 고민해 본 적 있어? 그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딱 3일 주지. 나는 차문을 열었다. 3일 안에 백유라건 네가 횡령한 30억 그리고 회사 내부에서 네가 저지른 모든 더러운 배임 행위들 싹 다 내 선에서 원상복구 해놔. 3일 뒤에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테니까. 이혼이라는 단어가 그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이혼? 지윤아, 너 나랑 진짜 이혼하겠다고? 안 돼. 난 절대 동의 못해. 네 동의 따윈 필요 없어. 나는 뒷좌석에 우아하게 앉았다. 나 대한민국 이혼법 아주 잘 알아. 유책 배우자의 외도, 부부 공동재산의 불법적 은닉 및 업무상 횡령. 재판 가면 판사가 널 어떻게 찢어 죽일지 너도 잘 알 텐데. 그는 미친 듯이 차문을 부여잡고 매달렸다. 지윤아, 제발 이혼만은 안 돼? 네가 시키는 거 다 할게. 유라, 그년 당장 잘라버릴게. 그 아파트도 내일 당장 금매로 팔아버릴게. 1원 한 푼까지 다 갚을게. 제발 놔버리지 마. 어? 눈물 콧물로 엉망이 된 그의 얼굴을 보며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한 방울의 연민조차 깔끔하게 증발해버렸다. 출발해. 내가 기사에게 지시했다. G90 리무진이 육중한 엔진음을 내며 부드럽게 출발했다. 그는 차 문을 놓치고 비틀거리며 뒤로 2걸음 밀려났다. 그는 멀어지는 내 차를 보며 마치 비 오는 날 버려진 유기견처럼 회사 로비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출입증을 목에 건 수많은 직원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그를 힐끔거렸지만 단 한 명도 그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묻지 않았다.
차 안에서 내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다. 백유라의 문자였다. 설지훈 의장님, 제발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오빠가 절 속인 거예요. 자기는 미혼이고 당신과는 옛날에 끝난 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난 거예요. 진짜 맹세코 유부남인 줄 몰랐어요. 나는 액정을 흘문보고는 답장하지 않았다. 1분 뒤 연속으로 문자가 울렸다. 설지훈 의장님, 저 오빠 비리 증거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저 말고도 오빠가 만나는 스폰 여자들 리스트 다 있어요. 절 용서해 주신다면 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다 넘기겠습니다. 액정 위를 떠돌던 내 손가락이 멈칫했다. 다른 여자들? 나는 깊게 한숨을 쉬고 짧게 답장했다. 내일 오전 10시 신라호텔 라운지 혼자 나와. 차가 올림픽대로를 시원하게 내달렸다. 나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지독한 피로감을 느꼈다. 육체적인 피로가 아니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정신적 허탈감이었다. 나는 핸드폰 주소록을 열어 아빠라고 저장된 번호를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수십 번 망설였지만 결국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3년 전 내가 차도진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셨다. 네가 눈이 단단히 멀었다고. 저놈은 근본부터가 글러먹은 사기꾼 관상이라고. 나는 아버지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려 결국 부녀의 연까지 끊을 뻔했다. 이제야 알 것 같다. 산전수전 다 겪은 재벌가 1세대의 눈은 사람의 영혼 밑바닥까지 꿰뚫어 본다는 것을. 나는 씁쓸하게 실소를 터뜨리며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다. 내가 자초한 길이다. 무릎이 다 까져서 피가 철철 나더라도 끝까지 걸어가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적어도 내 무릎에서 피를 흘리게 만들진 않을 것이다. 피눈물을 흘리며 바닥을 기게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차도진, 바로 그 자식이어야 한다. 다시 징 하고 진동이 울렸다. 차도진의 음성 메시지였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오열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윤아, 너 진짜 나한테 이혼 소송 걸면 나 그냥 한강에서 뛰어내릴 거야. 진짜 죽어버릴 거야. 나는 싸늘하게 코웃음을 치며 핸드폰을 옆자리에 집어 던졌다. 뛰어내려?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마누라 돈으로 회장 행세하고 그 돈으로 창녀들 스폰하는 거머리 같은 새끼들은 바퀴벌레보다 생명력이 질기다. 절대 스스로 죽을 위인들이 아니다. 다음 날 아침 내 핸드폰은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차도진이 부재중 전화를 40통이나 남겼지만 나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다. 백유라도 20통 가까이 구구절절한 사연을 문자로 쏟아냈다. 정각십시, 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우아한 공간, 신라호텔 1층 라운지에 들어섰다. 하얀 실크 블라우스에 넉넉한 핏의 검은 슬랙스, 자연스럽게 풀어내린 머리. 겉보기엔 돈 많은 집안의 대학원생 같았지만 내 손목을 감싸고 있는 리차드 밀 시계와 귀에 걸린 까르띠에 하이 주얼리가 내 신분을 무언의 언어로 증명하고 있었다. 백유라는 이미 구석의 가장 후미진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다 식어 빠진 라떼 잔을 두 손으로 생명줄처럼 꽉 쥐고 있었다. 어제 그 도발적이던 붉은 원피스와 진한 화장은 온데간데없고 오늘은 후줄근한 흰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엔 짙은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 있어 피난민이 따로 없었다. 나는 그녀 맞은편에 우아하게 앉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주문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있었다. 마침내 견디다 못한 백유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설지훈 의장님, 진짜 죄송해요. 나는 대답 대신 그녀가 계속 말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녀가 충혈된 눈을 들어 나를 보았다. 전 정말 유부남인 줄 몰랐어요. 자긴 총각이고 회사는 자기가 혼자 다 키운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었어요.
진짜 믿었다고요. 나는 은수저로 얼음을 천천히 휘저으며 무심한 톤으로 말했다. 백유라 씨, 당신 도진 홀딩스에서 일한 지 2년이죠. 그동안 대표의 결혼 여부에 대해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까? 인사팀 서류에 기혼이라고 검은 글씨로 떡하니 밝혀 있었을 텐데 까막눈이라도 됩니까? 그녀가 아래 십수를 꽉 깨물었다. 봤어요. 하지만 물어봤더니 세금 혜택 때문에 위장 결혼 상태로 둔 것뿐이고 당신이랑은 벌써 3년 전에 완전히 갈라섰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믿었다? 믿을 수밖에 없었죠.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툭툭 떨어졌다. 왜냐면 오빠가 저한테 너무 잘해줬으니까요. 샤넬 가방 사주고, 벤츠 뽑아주고, 유엔빌리지에 집도 해주고, 조만간 결혼하자고 했어요. 태어나서 저한테 그렇게 돈 펑펑 써가며 잘해준 남자는 처음이었단 말이에요. 나는 그녀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도 동정심이라곤 먼지 한 톨만큼도 느끼지 못했다. 내가 냉혈한이라서가 아니다. 저런 부류의 인간들에게 눈물이란 진심의 발로가 아니라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값싼 무기라는 걸 뼛속 깊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티스푼을 내려놓았다. 백유라 씨, 당신이 문자로 약속했던 그 증거라는 건 어딨죠? 그녀는 멈칫하더니 벌벌 떨리는 손으로 에르메스 캘리백, 이것도 내 돈으로 샀겠지 해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내 쪽으로 밀었다. 여기, 오빠가 다른 여자들이랑 주고받은 카톡 내용, 회사 자금 빼돌린 차명 계좌 내역, 그리고 저랑 오빠가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이 들어있어요. 그녀가 숨을 죽여 속삭였다. 이것만 있으면 오빠를 완전히 쓰레기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USB를 집어들어 손가락 사이로 빙글빙글 굴렸다. 그래서 이 귀한 걸 나한테 바치는 이유가 뭡니까? 단지 내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백유라가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그것만은 아니에요. 저도 오빠가 죽이고 싶도록 미워요. 그녀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에 독사가 또아리를 튼 듯한 아기가 스쳤다. 2년 동안 절 완벽하게 갖고 놀았잖아요. 전 제가 진짜 운명적인 사랑을 만난 줄 알았다고요. 근데 어제 당신이 나타나자마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절개 끌듯이 내쫓았어요. 내가 무슨 부르면 꼬리치고 발로 차면 깽깽거리는 똥개인 줄 알아? 나는 그녀를 빤히 바라보다가 돌연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다. 백유라 씨, 당신이 차도진을 증오하는 이유는 그가 쓰레기 불륜남이라서가 아니야. 그 쓰레기가 당신에게만 쓰레기 짓을 했기 때문이지. 만약 어제 그 자리에서 그놈이 날 내치고 당신 손을 굳게 잡았다면 당신은 콧노래를 부르며 사모님 놀이를 즐겼을 거고 나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 따위는 느끼지도 않았을걸? 오히려 나를 자기 사랑을 방해하는 늑다리 마녀쯤으로 취급했겠지. 내 말이 틀립니까? 백유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정곡을 제대로 찔렸기 때문이다. 내 예상이 한치도 빗나가지 않네. 나는 USB를 내 에르메스 버킨백 안에 던져 넣었다. 당신의 이 훌륭한 배신은 고맙게 잘 받겠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 이깟 USB 하나 넘겼다고 당신의 죄값이 면제되는 건 아니니까. 당신이 지난 2년간 내 법인카드로 긁어댄 돈과 아파트 대금. 내가 대충 계산해보니 얼추 40억 정도 되더군. 그 돈 토해내야 할 겁니다. 백유라의 눈동자가 뒤집힐 듯 커졌다. 40억이요. 제가 무슨 수로 그 돈을 갚아요. 제 전 재산을 다 팔아도 안 돼요. 그건 당신 사정이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선택지는 2개뿐이야. 첫째, 내가 이 자료들을 들고 서울지방검찰청 경제범죄수사부에 찾아가서 업무상 배임 및 횡령 공범으로 당신을 고소한다. 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최소 징역 5년이야. 콩밥 먹을 준비 단단히 하라고. 둘째, 당신은 내 사냥개가 되어 저 개새끼의 숨겨진 비자금 루트를 전부 다 파헤치는 걸 돕는다. 네가 밥값을 똑바로 한다면
형사 고소는 빼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정도로만 끝내주지. 감방 가는 것보단 평생 신용불량자로 빚 갚으며 사는 게 낫지 않겠어? 그녀는 백지장처럼 굳어버렸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나는 허리를 숙여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해력이 딸리나 보네. 내 목적은 내 알량한 푼돈 40억이 아니야. 내 목표는 차도진, 저 새끼의 목숨줄을 끊어버리는 거야. 네가 그놈을 감방에 쳐넣는데 일조한다면 넌 바깥 공기를 마시게 해주겠다는 뜻이다. 백유라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내 눈동자를 마주한 순간 그녀는 마침내 한 가지 절대적인 진리를 깨달았다. 이 판에서 진짜 두려워해야 할 괴물은 차도진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있는 이 여자라는 사실을 할게요. 그녀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기어들어가듯 말했다. 제가 뭘 하면 되죠? 나는 다시 의자에 앉아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바인더를 꺼내 그녀 앞으로 밀었다. 지난 3년간 도진홀딩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뽑아놓은 리스트야. 넌 이놈 비서실장이었으니 과거 지출 결의서나 아카이브 접근 권한이 있겠지. 항목 하나하나 다 뒤져서 차명 계약서, 허위 세금 계산서, 이면 계약서 싹 다 찾아내. 백유라가 바인더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거기엔 깨알 같은 글씨로 수백 건의 거래 내역이 적혀 있었다. 총 합계액 무려 300억 원. 그녀의 손이 미친 듯이 떨렸다. 이렇게나 많이 해먹었다고요? 이건 내가 찾아낸 빙산의 일각일 뿐이야. 내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고요했다. 나머지 돈이 어디로 샜는지 넌 대충 감을 잡고 있겠지. 티끌 하나 놓치지 말고 완벽하게 증빙 자료를 수집해와. 백유라는 침을 꿀꺽 삼키며 나를 올려다보았다. 의장님, 설마 처음부터 오빠가 딴짓하고 돌아다니는 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 나는 대답 대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다 알고 계셨으면서 어제까지 모른 척 가만히 계셨다고요? 그녀의 목소리에 진짜 공포가 서렸다. 제가 2년 동안 오빠 옆에서 찰거머리처럼 붙어서 법인카드 펑펑 쓰고 회사에서 사모님 행세하며 설치고 다니는 걸 뻔히 보면서도 아무 말 없이 숨죽이고 어제 그 순간만을 기다렸다고요? 나는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 난 그놈이 횡령과 배임의 늪에 목끝까지 잠길 때까지 기다렸을 뿐이야. 단 한 방의 타격으로 잭이 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리려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완벽한 구속 요건을 채울 때까지 말이지. 나는 차갑게 웃었다. 그리고 백유라, 넌 그냥 내가 쳐놓은 낚싯바늘에 걸려 파닥거리는 미끼용 지렁이에 불과했어. 지렁이가 흙 속에서 어떻게 꿈틀대든 내가 신경이나 썼겠니? 백유라의 두 눈에서 다시 눈물이 터져 나왔다. 억울해서가 아니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절대적인 공포 때문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다. 처음부터 자신은 체스판의 말조차 되지 못했다는 것을. 차도진은 자신의 얄팍한 자존심을 채우기 위해 그녀를 이용했고 나는 차도진을 파멸시키기 위한 도구로 그녀를 방치했다. 그녀는 자신이 로맨스 영화의 여주인공인 줄 알았지만 현실은 싸구려, 막장 드라마의 일회용 소품에 불과했던 것이다. 의장님. 그녀가 갑자기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대리석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살려주세요.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2번 다시 안 그럴게요. 의장님이 시키는 거 목숨 걸고 다 할게요. 제발 감방에만 보내지 말아주세요. 라운지에 있던 다른 VIP 손님들이 경악하며 우리 쪽을 힐끔거렸다. 백유라는 무릎을 꿇은 채 오열하고 있었다.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은 구제불능의 쓰레기처럼 비참해 보였다. 나는 미동도 없이 그녀를 굽어보았다. 내 얼굴에 근육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일어나. 난 내 싸구려 무릎 꿇기 따위엔 관심 없어. 차도진 그 새끼랑은 다르거든. 내 지시대로만 움직여. 그럼
적어도 빨간 줄은 안 긋게 해줄 테니. 그녀는 감히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눈물이 최고급 카펫 위로 뚝뚝 떨어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갑에서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두고 웨이터에게 말했다. 저 여자분 커피값은 제가 냅니다. 그러고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라운지를 빠져나왔다. 백유라는 바닥에 엎드려 계속해서 흐느꼈다. 누군가 수군거리는 소리, 핸드폰으로 몰래 동영상을 찍는 찰칵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괴념치 않았다. 그녀는 직감했다. 끝났다는 것을. 자신의 알량한 허영심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호텔을 나선 나는 곧장 강남의 대형 로펌하우스로 향했다. 내 대학 동기이자 10년 지기 친구인 법무법인 태경, 파트너스의 권태경 대표 변호사가 거대한 서류 더미에 파묻힌 채 회의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왔냐? 그가 고개를 들며 금태의 안경을 치켜 올렸다. 앉아라. 지금부터 브리핑 시작할 테니까. 나는 의자를 빼고 앉아 그가 건네는 서류 뭉치를 받아들었다. 내 남편 새끼 짓거리 거의 다 파악 끝났다. 그가 빔 프로젝터를 켰다. 스크린에 거미줄처럼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이 새끼가 도진 홀딩스에서 빼돌린 자금 총 300억 원이다. 크게 세 갈래로 나뉘어. 태경이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짚었다. 첫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조세회 피처 비자금 계좌 대략 100억. 둘째, 내연녀들 스폰 비용 이것도 한 70억 정도. 셋째, 허위 투자 프로젝트 명목으로 빼돌린 자금. 이게 나머지 130억이다. 나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서류를 넘겼다. 내연녀들? 백유라 말고 또 있어? 놀라지 마라. 태경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다. 3명 더 있다. 1번 타자 유나, 무명 레이싱 모델. 만난 지 2년. 포르쉐 911 한 대 사주고 청담동 오피스텔. 전세 10억짜리 하나 얻어줬네. 이번 타자민지. 너희 회사 전직 경리팀 직원. 1년 전에 퇴사했는데 매달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달마다 1천만 원씩 꽂아주고 있어. 그리고 태경이 잠시 말을 멈췄다. 누군데? 내가 차갑게 묻자 태경이 혀를 찼다. 3번 타자 수연. 너랑 차도진 결혼한 그 첫 해부터 만난 년이다. 가장 오래되고 끈끈한 관계지. 인연한테 제일 많이 퍼줬어. 한 30억 넘게 깨졌을걸? 가평에 고급 풀빌라도 하나 사줬다. 회의실에 잠시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나는 서류철을 탁 소리나게 덮었다. 결혼 첫 해부터 내가 이 회사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밤을 새우며 코피를 쏟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다며 이사회부터 영업 현장까지 구두굽이 닳도록 뛰어다니던 바로 그 해부터. 참으로 눈물겨운 로맨스가 아닐 수 없다. 이게 다가 아니야. 태경이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갈색 봉투를 하나 꺼내 던졌다. 열어봐. 안에는 고화질 사진 수십 장이 들어있었다. 차도진이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 떠있는 초호화 요트 위에서 아슬아슬한 비키니를 입은 어떤 여자와 부둥켜 안고 파한대소하고 있는 사진들이었다. 앞서 말한 3명의 내연녀도 백유라도 아니었다. 이건 또 누군데? 최근에 꼬인 인스타 인플루언서 할인.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스케일이 제일 커. 저 요트 50억짜리다. 한 달 전에 저 할인이라는 연명의로 사줬더라. 사진을 빤히 들여다보던 나는 돌연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분노나 슬픔 따위가 아니었다.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자기적이고 어이가 없어서 나오는 헛웃음이었다. 어떻게 저런 상등신 새끼를 파악조차 못하고 결혼식장에 들어갔을까? 내 안목에 대한 비웃음이었다. 태경아, 나는 웃음을 거두고 눈을 번뜩였다.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저 새끼 불알 2쪽까지 다 털어먹을 수 있지? 태경이 가죽 의자에 푹 기대며 답했다.
이혼? 이혼이야 껌이지. 유책주의의 끝판왕인데. 저 새끼는 팬티 한 장 못 건지고 거리로 나앉게 만들 수 있어. 근데 네 목적은 저 새끼를 감방에 쳐넣는 거잖아? 빵에 보내려면 2% 부족해. 부족하다고? 법인 자금 빼돌린 걸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으로 엮으려면 불법 영득의 의사, 즉 고의성을 완벽하게 입증해야 해. 지금 우리가 가진 계좌 내역만으로는 저 새끼가 뻔뻔하게 경영상의 판단착오라고 우기면 김앤장 같은 데 끼고 형량 팍 줄이거나 집행유예로 빠져나갈 구멍이 생겨. 지가 해먹겠다고 작당모이한 텍스트나 음성 증거가 필요해. 나는 말없이 핸드백을 열어 백유라에게서 뜯어낸 USB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이 안에 있을 거야. 백유라랑 자금 빼돌리는 방법, 작당모이한 카톡, 허위세금 계산서, 발행 관련 녹취록, 태경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그는 즉시 USB를 노트북에 꽂고 파일들을 빠르게 스캔하기 시작했다. 5분이 채 지나지 않아 그의 입가에 소름 끼치는 미소가 번졌다. 빙고? 완벽해. 빼박캔트다. 유령 회사 세워서 자금 세탁하는 법을 아주 친절하게 과외해주고 자빠졌네. 이 정도면 검찰에서 쌍수를 들고 환영할 특급 스모킹건이다. 징역 10년은 기본으로 깔고 간다. 훌륭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덕해봐. 난 회사로 돌아가 볼 테니까. 아, 잠깐만. 태경이 다급하게 나를 불러 세웠다. 하나 더 있어. 이 미친 새끼가 지금 시중은행 1금융권이랑 600억짜리 PF 대출 협상 중이야. 신규 사업 명목으로. 만약 대출 실행된 직후에 저 새끼 구속되면 그 600억 빚은 오롯이 도진홀딩스, 즉 내 회사가 덤터기 쓰게 된다. 당장 은행권에 연락해서 대출 막아야 해. 나는 잠시 허공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서늘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아니, 내버려둬. 땡길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땡기라고 해. 미쳤어? 600억이야. 해먹은 액수가 클수록 특경법 형량은 무거워지는 거 알잖아. 대출금은 내가 나중에 회수하면 그만이야. 내 도끼에 질린 태경은 혀를 내두르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독한 년. 차도진 저 새끼도 참 하필 건드려도 저승사자를 건드렸네. 로펌을 나서자마자 내 비서인이라 이 실장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의장님, 큰일 났습니다. 차도진 대표가 방금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어요. 의장님께서 외부의 불순한 세력 로펌권 변호사에게 세뇌당해 멀쩡한 회사를 흔들고 감사를 지시한 거라고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걸음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차 문을 열며 답했다. 또 뭐라 짓거리던가요? 내일 당장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서 의장님을 이사회 의장직에서 해임하겠대요. 이미 자신에게 우호적인 소액 주주들을 싹 다 포섭해 놨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나는 콧방귀를 꼈다. 날 해임한다고? 내 지분이 51%인데? 나머지 잔챙이들이 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단합해도 날 끌어내리는 건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코너에 몰린 쥐새끼가 기초적인 산수마저 잊어버린 모양이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실장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회사 게시판이랑 찌라시에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의장님이랑 권태경 변호사가 대학 시절부터 그렇고 그런 사이였고 차 대표님 돈을 노리고 위장 결혼을 한 뒤 몰래 회사 자금을 권 변호사 쪽으로 빼돌리고 있었다고. 나는 차 뒷좌석에 기대어 눈을 지그시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올인을 쳤군. 자기가 모든 걸 잃게 생겼으니 나라도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가겠다. 나한테 똥물이라도 튀겨보겠다. 이거지. 이 실장. 눈을 번쩍 뜬 나는 무서울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내일 오전 10시 본사 대강당에서 임시 주주총회 세팅하세요. 기관 투자자들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시키세요. 알겠습니다. 아, 참.
아까 백유라 실장이 자기 짐 챙기러 대표실에 몰래 들어왔다가 차 대표한테 들켰어요. 둘이 서로 머리채 잡고 뺨 때리며 층이 떠나가라.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픽실소를 흘렸다. 천생연분이 따로 없다. 횡령충 남편과 스폰녀 창녀, 훌륭한 개싸움이다. 지들끼리 물어뜯고 피를 흘리게 돌아.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다. 문득 차도진이 결혼식 날 하객들 앞에서 뻔뻔하게 외쳤던 맹세가 떠올랐다. 이 여자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때 난 그 가증스러운 거짓말에 속아 눈물을 흘렸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날 결혼식장에서 가장 진실했던 말은 주례사가 던진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라는 질문뿐이었다. 그는 팥뿌리는커녕 잔디가 채 자라기도 전에 다른 여자들의 치마폭을 전전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대강당의 거대한 타원형 마호가니 테이블에는 회사의 굵직한 주주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차도진은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다. 어제의 처참했던 몰골은 싹 지우고 이탈리아산 최고급 맞춤 정장을 쫙 빼입은 채 포마드로 머리를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넘긴 모습이었다. 그는 마치 벤처 신화를 이룩한 건실한 청년 사업가인 양 뻔뻔하고 당당한 오라를 뿜어냈다. 현행범으로 발각된 범죄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두께의 철면피였다. 그의 양옆에는 지난 3년간 그가 룸살롱과 접대로 철저히 길들여 놓은 소액 주주 2명이 호위무사처럼 앉아 있었다. 그들의 지분을 합치면 약 12%였다. 나는 정반대 쪽, 이사회 의장석에 최상석에 앉았다. 내 오른쪽에는 권태경 변호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대기하고 있었고, 왼쪽에는 이 실장이 노트북을 켜고 속기할 준비를 마쳤다. 내 앞에는 두툼한 서류 파일 4개가 엎어진 채 놓여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차도진이 마이크를 잡고 중후한 바리톤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비즈니스 포럼의 기조 연설자 뺨치는 쇼맨십이었다. 오늘 제가 긴급히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현재 도진홀딩스가 창사 이래 최악의 존폐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연극 배우처럼 비장한 눈빛으로 나를 정조준했다. 최근 우리 회사의 내부 기밀을 외부로 유출하고 경영권 찬탈을 위해 회사를 흔드는 암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참담하게도 그 세력의 수괴는 바로 제 아내이자 현 이사회 의장인 설지윤입니다. 주주들은 술렁거렸지만 누구도 섣불리 입을 열지 않았다. 저희의 결혼 생활은 이미 오래전 파탄 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부이자 외부 세력인 권태경 변호사와 결탁하여 회사의 알짜 자산을 빼돌리고 억지 감사를 지시하여 이 회사를 맨바닥에서부터 일궈낸 창업자인 저를 부당하게 쫓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기 계신 모든 주주님의 권익에 대한 명백한 폭거이자 테러입니다. 창업자라는 단어가 나오자 권태경이 코웃음을 치며 볼펜을 돌렸다. 내 자본과 인맥이 수혈되기 전 이 회사는 구로 디지털 단지의 구멍가게 수준 오피스텔에서 책상 2개 놓고 컵라면 끓여 먹던 하청업체였다. 진짜 창업자는 상석에 앉아있는 나지 저 기생충 새끼가 아니었다. 차도진은 책상을 양손으로 쾅짚으며 일어섰다. 따라서 저는 설지윤을 이사회 의장직에서 즉각 해임하고 경영의 전권을 제게 일임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그녀가 빼돌린 자산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를. 그의 침튀기는 열변이 끝나자 나는 등바디에 편안하게 몸을 기댄 채 나른하게 입을 열었다. 차 대표의 훌륭한 헛소리에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죠. 강당의 정적이 흘렀다. 잠시 후 차도진 옆에 앉은 딸랑이 주주 한 명이 슬그머니 손을 들었다. 전 동의합니다. 나머지 한 명도 눈치를 보며 덩달아 손을 들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게 끝이었다. 나머지 주주들은 팔짱을 낀 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차도진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좋습니다. 두 분의 동의를 얻어 정식 안건으로 상정. 잠깐. 나는 그의 말을 싹둑 자르며 자리에서 유유히 일어났다. 강당 한편에 세워진 화이트보드로 걸어간 나는 보드마카를 집어들고 큼지막하게 원 그래프 하나를 그렸다. 우리 회사의 지분 구조도입니다. 나, 설지윤 51%, 저기 저 차도진 10%, 그리고 방금 손을 드신 분들을 포함한 나머지 5명의 주주가 39%를 나눠 갖고 있죠. 나는 캡을 닫고 마카를 테이블에 던졌다. 차 대표, 당신 머리로 계산해봐. 의장 회의만을 통과시키려면 몇 표가 필요하지? 그의 뺨, 근육이 파르르 떨렸다. 상법상 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었다.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즉 66.7%의 찬성이 필요하지.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내 손에 51%가 있네? 내가 오케이 하고 내 목을 치지 않는 이상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저 66.7%는 절대 채울 수 없어. 알아들어? 차도진의 낯빛이 흑빛으로 변했다. 하지만 그건 오늘 주총의 핵심이 아니야. 나는 내 자리로 돌아와 엎어두었던 첫 번째 파일을 집어들어 테이블 중앙으로 냅다 던졌다. 쾅! 무거운 서류 뭉치가 테이블에 부딪히며 내는 파열음에 주주들의 어깨가 움찔했다. 차도진 대표이사, 당신이 과연 이 회사의 대표직을 유지할 최소한의 도덕적, 법적 자격이 있는지 묻는 게 핵심이지. 이 파일은 지난 3년간 차도진이 법인 자금을 횡령한 내역의 상세 보고서입니다. 총 300억 원. 이 천문학적인 돈은 페이퍼 컴퍼니 차명 계좌, 이곳과 4명의 상간녀들, 스폰 비용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강당 전체에 헉 하는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차도진의 얼굴은 흑빛에서 다시 창백한 백지로 변했다. 너 무슨 헛소리야? 그건 다 조작된. 쾅! 두 번째 파일이 허공을 갈라 첫 번째 파일 위에 떨어졌다. 은행 송금, 전표 사본. 모든 전표의 최종 승인란에는 차도진 대표, 당신의 친필 서명과 개인 인감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쾅! 세 번째 파일이 날아갔다. 전 비서실장 백유라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방 복원 내역. 회사 돈을 세탁해서 한남동 유엔빌리지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고 친절하게 모의하셨더군요. 마지막 네 번째 파일이 테이블 정중앙에 꽂혔다. 마지막. 만난 지 한 달 된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에게 50억짜리 부산 해운대 호화 요트를 법인 명의로 리스에 넘겨준 계약서, 사본. 어때? 반박할 핑곗거리가 남아있나? 파일들은 마치 포커판에서 승리를 확정짓는 로열 스트레이트 플러시 카드처럼 무자비하게 쏟아졌다. 모든 파일이 테이블 위에 쌓일 때마다 차도진의 영혼이 한 조각씩 뜯겨나가는 듯했다. 그는 시체처럼 입을 떡 벌리고 헐떡거렸다. 자신이 사인한 서류, 자신이 보낸 문자, 자신이 산 요트, 변명의 여지가 없는, 대법원장 할아버지가 와도 뒤집을 수 없는 완벽한 구속 증거들이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나는 나머지 주주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 남자의 행위는 상법 및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그리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최대 주주로서 저는 이 즉시 차도진의 대표이사직 해임안을 긴급 발의하며 동시에 경찰 수사를 정식으로 의뢰하겠습니다. 차도진이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안 돼. 넌 날 못 잘라. 내가 창업자야. 내가 없으면 이 회사도 없어. 내가 여기까지 키워온 내 새끼라고? 어디서 개수작이야. 가장 나이가 많은 송, 부사장 주주. 이 분통을 터뜨리며 책상을 내리쳤다. 우리 회사가 업계 1위 찍은 건 설지윤 의장님의 자본력과 헌신 덕분이라는 걸 여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동안 자네가 뒤에서 창녀들 배나 불리고 있었던 걸
우리가 몰랐다니. 천추의 한이다. 나머지 주주들도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차도진을 벌레 보듯 노려보았다. 차도진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쥐새끼처럼 허둥대며 소리쳤다. 난 내 해임안에 반대해. 나도 주주야. 내 의결권 10% 행사하겠어. 내 의결권? 내 목소리가 강당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어제부로 긴급 소집된 이사회에서 중대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주주의 의결권은 임시로 제한한다는 결의를 이미 통과시켰어. 넌 짖을 권리조차 박탈당했다는 뜻이지. 그냥 닥치고 앉아서 네 모가지가 날아가는 걸 구경이나 해.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가죽 의자에 곤두박질 쳤다. 완벽하게 얼어붙은 내 차가운 눈동자를 마주하며 그는 마침내 한 가지 피눈물, 나는 진실을 깨달았다. 그는 애초에 나와 동급이 아니었다. 내가 그를 그 화려한 대표이사 자리에 앉혀둔 건 그를 존경하거나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손과 발을 대신할 허수아비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는 그 알량한 허수아비 역할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분수를 넘어선 것이다.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한 손을 가볍게 들었다. 차도진 대표이사의 해임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손이 올라갔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에게 꼬리를 흔들며 아부하던 2명의 딸랑이 주주들마저 마치 용수철이 튕기듯 가장 먼저 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그들은 차도진을 배신한 게 아니라 가라앉는 타이타니코에서 같이 되지기 싫었을 뿐이다. 강당에 있는 모든 손이 허공을 갈랐다. 만장일치였다. 차도진은 자신을 향해 뻗어진 그 수많은 징벌의 손길들을 보며 산소호흡기가 뜯겨나간 중환자처럼 고개를 떨궜다. 만장일치 가결되었습니다. 나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깔끔하게 챙겨들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도진홀딩스의 대표이사가 아닙니다. 대표실은 즉시 비워질 것이며 당신의 사원증과 출입카드는 이 시간부로 영구 정지됩니다. 회사와 관련된 모든 법인 인감과 카드 역시 압수 조치하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속삭였다. 네가 그랬지? 회사가 너 없인 안 굴러간다고. 내가 정확히 팩트를 짚어줄게. 네가 그 비싼 가죽 의자에 앉아 거들먹거릴 수 있었던 건 내가 널 거기에 앉혀주었기 때문이야. 내가 허락했으니 앉았던 거고 이제 내가 허락하지 않으니 넌 쓰레기통으로 처박히는 거야. 꺼져. 그의 두 눈엔 핏발이 터져 붉게 물들었고 입술은 덜덜 떨렸으나 그는 단 한마디의 반항조차 하지 못했다. 나는 주주들을 향해 가볍게 목례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임 대표이사는 3일 이내에 제가 직접 추천하여 인준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말한 뒤 나는 권 변호사와 이 실장을 대동하고 단 한 번의 뒤돌아봄 없이 강당을 빠져나왔다. 차도진이 잘렸다는 소식은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회사 전체를 집어삼켰다. 흡연실, 탕비실, 엘리베이터 할 것 없이 모든 직원의 입에선 오직 그 이야기뿐이었다. 들었어? 차 대표 완전 모가지 날아갔대. 설 의장님이 직접 사형 선고 내렸다는구만. 어휴, 그럴 줄 알았다. 전 의장 남편이라고 깝치더니 회사 돈으로 여자들 스폰하다가 딱 걸렸다며?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보글발로 차도 유분수지. 백유라는 자신의 자리에 돌부처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한때 그녀의 자리는 2층에서 가장 화려하고 권력과 가까운 대표이사실 바로 안명당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자리는 지옥의 형틀이나 다름없었다. 그녀의 등 뒤 열린 대표실 문 너머로 이사업체 직원 2명이 말없이 차도진의 개인 물품들을 종이박스에 쓸어 담고 있는 소리가 툭툭 들려왔다. 타부서 직원이 지나가며 보란듯이 헛기침을 하고 비아냥거렸다. 휴. 엊그제까지만 해도 안주인 흉내내며 부들부들 떨던 분이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셨네. 사모님 소리. 이제 어디 가서 들으시려나.
백유라의 길게 기른 네일아트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지경이었다. 그때 핸드폰이 징 하고 울렸다. 차도진이었다. 지하 3층 주차장으로 와. 당장.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가방을 낚아채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어두컴컴한 지하 주차장 구석. 짙게 선팅된 검은색 벤틀리 안에서 차도진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 백유라가 조수석 문을 열고 타자 확 풍기는 지독한 담배 냄새와 땀 냄새에 헛구역질이 났다. 재킷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고 눈동자는 광기에 사로잡혀 초점을 잃은 상태였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폭삭 늙어버린 괴물의 모습이었다. 유라야.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불렀다. 백유라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도망가자. 차도진이 미친 듯이 스티어링 휠을 꽉 쥐며 속삭였다. 내 비자금. 스위스 쪽으로 빼돌려둔 차명 계좌가 하나 있어. 한 50억 정도. 지윤이 그마녀도 그건 절대 못 찾아내. 그거 빼서 당장 오늘 밤 비행기로 동남아든 어디든 뜨자. 거기서 이름 세탁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백유라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50억? 오빠 입버릇처럼 자기 자산이 수천억이라고 했잖아. 근데 겨우 50억? 게다가 지금 회사 계좌며 오빠 명의 자산 싹 다 압류당했다며. 그 50억이면 평생 먹고 살아. 그가 핏대를 세우며 발악했다. 그럼 내 유엔빌리지 아파트는? 내 포르쉐는? 백유라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렸다. 설지훈이 그거 다 사해행위로 소송 걸어서 뺏어갈 거라고 했단 말이야. 오빠 따라가면 난 완전 거렁뱅이 되는 거잖아. 차도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백유라는 그를 차갑게 노려보다가 가방 속으로 손을 슬그머니 집어넣어 핸드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다. 다시 한번 똑똑히 말해봐. 그녀가 유도신문하듯 물었다. 오빠 비자금이 얼마라고? 설지훈이 못 찾는 돈이 스위스 계좌에 50억이 있다고? 내 귀로 똑똑히 들었어. 차도진의 일그러진 얼굴의 순간 의심이 스쳤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그냥 나 살 국민은 챙겨야 할 거 아니야. 차도진이 이성을 잃고 백유라의 핸드폰을 향해 확 손을 뻗었지만 그녀가 더 빨랐다. 백유라는 차문을 발로 차고 나가며 비명을 질렀다. 오빠. 차도진이 미친 듯이 뒤쫓아 나가 주차장 기둥 앞에서 그녀의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이 미친년아! 당장 핸드폰 내놔! 당장 지워! 싫어. 절대 안 지워. 그녀는 악을 쓰며 반항했다. 설지윤이 오빠 증거 다 안 넘기면 날 감방에 쳐넣겠다고 했단 말이야. 나 오빠 때문에 40억 빚쟁이 됐어. 내가 왜 오빠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쳐야 해? 차도진은 얼어붙었다. 그는 유라가 자신의 마지막 구명줄인 줄 알았는데 그녀는 이미 자신을 설지윤의 발밑에 통째로 팔아넘긴 프락치였던 것이다. 배신감에 눈이 뒤집힌 그가 짐승처럼 포효하며 백유라를 시멘트 바닥으로 패대기 쳤다. 죽여버릴 거야. 이 더러운 년. 야, 사람 살려. 그녀의 비명이 텅 빈 지하 주차장에 메아리 쳤다. 주변에 주차된 차들의 블랙박스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고 순찰 중이던 보안팀 요원들이 미친 듯이 달려왔다.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차도진을 덮쳐 바닥에 짓눌렀지만 그는 이미 백유라의 머리칼을 한 움큼 쥐어뜯고 얼굴을 피투성이로 만든 뒤였다. 경찰 불러요. 백유라는 터진 입술로 피를 줄줄 흘리며 악을 썼다. 저 미친놈이 날 죽이려고 했어. 아스팔트 바닥에 뺨이 짓눌린 차도진은 씩씩거리며 소리쳤다. 설지윤한테 전해. 이 악마 같은 년아.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릴 거라고. 백유라는 피 묻은 손으로 액정이 산산조각. 난 핸드폰을 덜덜 떨며 품에 안았다. 녹음앱의 빨간 불빛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신을 통째로 집어삼킬 독사를 품고 있었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오열했다. 30분 후 요란한 사일엔 소리와 함께 경찰차가 도착했다. 수갑이 채워진 채 순찰차 뒷좌석으로 짐짝처럼 구겨 넣어지는 차도진과 막 회사 로비를 나서는 나의 시선이 차창을 넘어 허공에서 정면으로 부딪혔다. 그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네가 이긴 것 같아? 절대 용서 못해? 라고 악을 쓰는 듯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파란색 경광등을 번쩍이며 경찰차가 미끄러지듯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백유라는 응급처치를 받은 채 구급차 앞에 넋을 놓고 주저앉아 있었다. 나는 또각또각 걸어가 그녀 앞에 멈춰섰다. 녹음 파일. 그녀는 두 손으로 공손하게 피 묻은 핸드폰을 내밀었다. 여기 있어요. 제발, 제발 선처해 주세요. 나는 액정이 깨진 핸드폰을 건네받아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위스 비자금 50억에 대한 차도진의 생생한 육성이 흘러나왔다. 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한테 말해서 민사소송 절차 밟게 할게. 네가 갚아야 할 40억. 한 달에 300만 원씩 평생 이자 쳐서 갚아. 몸을 팔든 노가다를 뛰든 알아서 하고. 내가 몸을 돌리려 하자. 그녀가 갈라진 목소리로 불렀다. 의장님, 나는 걸음을 멈췄다. 당신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죠. 오빠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어떻게 파멸할지. 그래,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그녀는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했다. 나는 처음부터 덫을 놓은 사냥꾼이었다. 차도진이 교만에 빠져 실수투성이가 되도록 방치했고 그의 목을 완벽하게 쥘 수 있는 올가미가 완성되는 순간까지 숨죽여 기다렸다. 이건 배신당한 아내의 히스테릭한 복수극이 아니었다. 거대한 사냥이었고 차도진과 그녀는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조여드는 덫에 걸린 가련한 짐승들에 불과했다. 백유라는 소름 끼치는 오한을 느끼며 몸을 떨었다. 평생 빚쟁이로 살아가는 것이 저 괴물 같은 여자의 진짜 분노를 마주하는 것보다 차라리 운이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차도진은 서울 동부구치소 미결수 구역에서 3일을 보냈다. 그는 김앤장이나 태평양 같은 대형 로펌의 전관 변호사가 기적처럼 나타나 보석으로 자신을 빼내주길 간절히 기다렸다. 하지만 그를 찾아온 사람은 면회실의 차가운 투명, 아크릴판 너머에 앉은 나뿐이었다. 그리고 내 손엔 이혼 합의서와 채무양도 각서가 들려 있었다. 그는 수임번호가 밝힌 카키색 죄수복을 입고 있었다. 면도는 며칠째 하지 못해 수염이 덥더룩했고 백유라와 몸싸움을 하다 생긴 시퍼런 멍이 눈가에 선명했다. 반면 나는 몸에 완벽하게 핏되는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흐트러짐 없는 풀 메이크업을 한 채 도도하게 앉아 있었다. 사인해. 나는 서류 봉투를 아크릴판 밑에 좁은 틈으로 밀어 넣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 읽어내려가다. 이내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졌다. 나한테 단 1원도 안 주겠다고? 날 알거지로 만들 속셈이야? 알거지가 아니라 나는 친절하게 정정해 주었다. 빚쟁이지. 네가 빼돌린 횡령액 300억. 그리고 이사회 승인 없이 내 개인 명의로 연대 보증서서 끌어다 쓴 은행권 PF 대출 600억, 합의 900억. 그 빚은 전부 네가 독박 쓰는 조건이야. 사인하면 네 개인 채무로 전환되는 거고. 미쳤어. 이 대출금은 법인 명의로 나간 거잖아. 그가 주먹으로 아크릴판을 쾅쾅 내리쳤다. 내가 왜 이 빚을 다 떠안아? 위법한 절차로 발생한 우발 채무니까? 나는 지루하다는 듯 손톱을 매만졌다. 법원 가도 내가 이겨. 안 하겠다면 할 수 없고 네가 백유라랑 작당 모의한 카톡 내역, 스위스 비자금 녹취록, 유나, 민지, 할인이 증언까지 싹 다 검찰에 넘겨줄 테니까. 특경가법상 횡령액 50억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거 알지? 너 정도 스케일이면 최소 징역 15년이야. 15년 동안 여기서 콩밥 먹으면서 늙어 죽을래? 아니면
깔끔하게 사인하고 900억짜리 파산자로 길거리를 전전할래. 골라. 그의 두 손이 미친 듯이 떨렸다. 그는 내 손에 들린 서류를 마치 독사를 보듯 쳐다보았다. 내가 한번 뱉은 말은 무조건 실행에 옮긴다는 걸 그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사인할게. 그가 목구멍에서 피를 토해내듯 쉰 소리를 내며 펜을 쥐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지장을 찍으며 그는 결국 오열을 터뜨렸다. 뜨거운 눈물이 서류 위로 떨어져 검은 잉크를 번지게 했다. 나는 서명된 서류를 거두어 꼼꼼히 확인했다. 그리고 자리를 털고 일어선 내가 무심하게 덧붙였다. 어머님한테 연락 왔더라. 며느리 돈 훔쳐다 창녀들한테 쏟아부은 파렴치한 놈은 자기 아들 아니라고.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며 호적 파버리시겠대. 앞으로 나한테 어머니 연락처로 전화하지 말라시더군.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늙은 노모가 며느리인 나를 찾아와 무릎 꿇고 빌어주거나 아들을 감싸주길 내심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돈 앞에선 핏줄도 냉정했다. 너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독종이구나. 그가 짐승처럼 헐떡이며 내뱉었다. 독종? 나는 가볍게 실소했다. 네가 법인카드 긁어서 상간녀들한테 샤넬백 사다 바칠 땐 그년들이 꽤나 다정하고 따뜻했나 봐? 나보고 일밖에 모르는 마녀라고 씹어댈 때도 넌 참 인간적이었고 난 그냥 네 더러운 연극에 호구관객 노릇을 그만뒀을 뿐이야. 나는 그를 향해 차갑게 미소 짓고는 뒤돌아 나갔다. 철창문이 육중한 쇳소리를 내며 닫히는 소리가 그의 심장에 사형 선고를 내리듯 쾅 하고 내리꽂혔다. 일주일 후 서울 여의도 도진홀딩스 본사 로비 앞에는 화려한 레드카펫이 깔렸다. 오늘은 내가 공식적으로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 취임하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진정한 주인으로서 귀환하는 날이었다. 3년 전 나는 사랑에 눈이 멀어 남편에게 회사를 통째로 넘긴 어리석은 온달에 평강공주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오늘 나는 그 쓰레기를 완벽하게 파멸시키고 모든 것을 원래 내 자리로 되돌려 놓았다. 증권가와 재계는 연일 나의 피해 숙청 스토리를 대서특필하며 들끓었고 입구는 플래시 세례를 터뜨릴 준비를 마친 수십 명의 경제부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오전 9시 정각. 검은색 제네시스 G90이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와 레드카펫 앞에 멈춰 섰다. 기사가 문을 열자 나는 차에서 내렸다. 몸에 맞춘 듯 유려하게 떨어지는 버건디 컬러의 투피스 정장, 날카로운 스틸레토 힐,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루비, 귀걸이,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며 시야를 하얗게 물들였다. 설지훈 대표님, 차도진 전 대표의 징역형은 몇 년 구형을 예상하십니까? 설 대표님, 사명을 도진홀딩스에서 설홀딩스로 변경한다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나는 기자들의 질문에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우아하고 당당한 걸음으로 로비 회전문을 통과했다. 로비에 도열해 있던 수백 명의 임직원들, 말단 사원부터 최고위 임원까지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나를 바라보았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순식간에 들불처럼 번져 거대한 쓰나미 같은 기립박수가 되어 로비를 가득 채웠다. 나는 걸음을 늦추지 않고 미소 띤 얼굴로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열광적인 박수 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나와 함께 탄 이 실장이 안경을 벗어 눈물을 훔쳤다. 대표님, 진짜 다들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28층에 도착하자 예전의 대표이사실 명패는 떼어지고 고급스러운 황동 명패에 이사회 의장, 대표이사 설지윤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집무실 내부는
차도진의 흔적을 염산으로 씻어낸 듯 완벽하게 새로 인테리어 되어 있었다. 나는 서울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파노라마 통유리 창창가로 다가갔다. 10년 전 내가 피땀 흘려 이 회사의 주춧돌을 놓았다. 3년 전 멍청하게 그에게 전부를 내어주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완벽하게 내 왕국을 되찾았다. 노크 소리와 함께 권태경 변호사가 들어왔다. 검찰에서 기소장 올렸다.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배임, 범죄수익, 은닉, 얄짤없이 징역 15년 구형 때릴 거다. 백유라는 내 말대로 소송 취하하고 민사로 돌려서 매달 원금 갚는 노비문서 작성 완료했고 깜빵은 면했지. 나한테 고맙다는 인사 정도는 해야 하지 않냐? 안 해도 아는 거 다 알아. 나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기분은 어떠냐?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뒤돌아보며 눈부시게 환한 미소를 지었다. 최고야. 내 인생에 이보다 완벽한 날은 없었어. 태경이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방을 나갔다. 그때 핸드폰이 짧게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설 대표님, 저 수연 차도진의 3번째 상간녀입니다. 차도진이 몰래 홍콩에 숨겨둔 백억짜리 페이퍼 컴퍼니 계좌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요. 제발 저한테 걸린 소송만 취하해 주시면 다 넘길게요. 나는 차갑게 비웃음을 흘리며 권태경의 번호를 눌렀다. 태경아, 홍콩 쪽으로 빼돌린 페이퍼 컴퍼니 계좌가 하나 더 있네. 탈탈 털어서 회사 계좌로 입금시켜놔. 전화를 끊고 나는 창을 통해 들어오는 따사로운 아침 햇살을 온몸으로 맞았다. 오늘 나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는다. 대신 나 스스로 내 왕관을 쓰는 대관식을 치렀을 뿐이다. 나는 책상 위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켰다. 거대한 스크린의 각 부서, 팀장급 이상 임원들의 얼굴이 바둑판처럼 떠올랐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나의 첫 일성을 기다리고 있었다. 임직원 여러분, 내 목소리가 빌딩 전체의 스피커를 타고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오늘부로 저는 도진홀딩스의 대표이사직을 겸임합니다. 지난 3년간 우리 배의 선장이 미쳐 날뛰는 바람에 배가 산으로 갈 뻔했지만 그건 이미 과거의 일입니다. 제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향후 5년 이내에 우리 회사를 대한민국 업계에서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압도적 1위로 만드는 것. 이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유일한 약속입니다. 화면 너머로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나는 스크린을 끄고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뒤 핸드폰 주소록을 열었다. 내 손가락이 아빠라는 2글자 위에서 잠시 멈췄다가 이내 통화 버튼을 꾹 눌렀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다. 아빠, 나야. 긴 침묵. 그리고 늙고 파르르 떨리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지윤이? 아빠가 아침 뉴스 봤다. 장하다, 내 딸. 그 한마디에 지난 3년간의 지독했던 마음고생이 눈물이 되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빠, 미안해. 내가 진짜 멍청했어. 다 지나간 일이다. 아버지가 인자하고 따뜻하게 대답했다. 아빠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다 필요 없고 지금 우리 딸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 지금은 좀 어떠냐? 최고야, 아빠.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해. 나는 전화를 끊고 뺨의 눈물 자국을 깔끔하게 닦아냈다. 화장을 고치고 결제 서류 파일을 집어든 뒤 문을 열고 나섰다. 복도에는 이 실장이 다급하게 대기하고 있었다. 대표님, 10시 정각 최고 임원진 회의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나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내가 입장하자 자리에 앉아있던 20명의 임원들이 용수철처럼 튕겨올라 일제히 기립했다. 나는 천천히 가장 높은 상석으로 걸어가 다리를 꼬고 우아하게 앉았다. 날카롭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임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본 뒤
단어 하나하나에 쇳덩이 같은 무게를 실어 입을 열었다. 회의 시작하죠. 쓸데없는 서론도 얄팍한 감상도 필요 없었다. 나는 잿더미 속에서 스스로 부활하여 나를 기만한 배신자를 완벽하게 짓밟고 마침내 내 권자를 되찾은 한 명의 지배자일 뿐이었다. 창밖으로 눈부신 태양빛이 남산타워와 한강의 물결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나의 시대가 진정한 나의 제국이 지금 막 그 장엄한 서막을 올렸다.